아,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좋은 밤, 금요일 불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어, 뭐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방송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선을 맞이하는, 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선을 맞닥뜨려야 되고, 또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또 지켜내야 되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의 정말 큰, 앞으로 큰 뭔가 정말 진짜 의지를 모아서 다 뭉쳐서 정말 하나로 그때 그 박근혜 탄핵 때 그때 그 힘 그때처럼 다시금 촛불을 들었던 그 열정으로 다시 힘을 모아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고 나서, 그리고 대구에서 이제 촛불을 들었다가 이제 홍준표가 이제 다 당선이, 홍준표가 전부 다 표 바친 거예요. 대구에는 홍준표가 다 이제 완전히 이기고 있는 그걸 보고 좌절했죠. 아니, 이 박근혜 탄핵 이 시점에 홍준표를 찍는 인간이 있나 정말. 그래가지고 좌절해가지고 그때 그 자한당을 해체하자, 네, 해체하자는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대구 시민분들과, 마음 맞는 대구 시민분들과 모여서 그때 국회를 발목 잡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국회를 돌아가지도 못하게 했던 그 자유한국당을 해체 운동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서 시민들이랑 정말 며칠 동안 계속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피켓을 들었고, 그것을 봤던 시민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뭐 이제 커피도 사주시고 음료수도 주시고 하다가 그분들이 같이 하자, 그리고 이제 막 용돈도 주시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통장에 모아 놓고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집회를 한다든지 뭔가 중요한 일에 쓰자라고 해서 그 통장을 개설했던 통장의 계좌명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한 4년이 흘렀죠. 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그 안에서 싸우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다른 일들로 정말 뭐 이상한 이유로 막 그 회계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또 싸우시고, 또 뭐 좋은 점은 이제 그 안에서 제가 와이프를 만나서, 네,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두 쌍의 이제 분들이 이제 결혼도 하시고 이제 연인으로 계속 잘 이어나가시는 좋은, 그리고 그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하면서 초심님도 만나고요. 네. 그리고 우열단장님이신 김태현 단장님도 만나서 그때 이명박 구속운동에 같이 함께 했고, 그게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에서 이제 검찰개혁 위해서 버스를 모집해서 같이 올라오고,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적폐들하고, 네, 적폐들하고 싸운다는 그 마음가짐 그 하나로 대구라는 이 험지에서 정말 눈치 보고 정말 힘든 사람들도 많았었고,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시켜서 술 한잔 하면서 그분들이 꺼내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같이 울기도 하고, 대구 안에서 눈치 보면서 부모님이 완전 반대쪽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걸 옆에서 들어가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정말 힘을 모으고, 그게 더 끈끈한 정으로 와닿아서 정말 가족 이상의 정말 그 혈연관계 못지않은 그런 끈끈한 정이 생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정말 저는 그게 노무현 정신, 그리고 문재인 정신을 이어가는 그 깨어있는 시민분들의 정말 그 힘이 정말 그 동지 간의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게 끈끈한 정으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참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좀 있었습니다. 솔직히 임기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때부터 우리가 자유한국당 앞에서 이걸 피켓을 들 때부터 약간 이재명 도지사와 그다음에 이재명 도지사를 싫어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간의 그런 서로 간의 분열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조금 더 커지게 된 계기는 이명박 구속할 때 운동할 때부터, 그때 이제 학동에서 그 농성을 하시던 초심님과 함께 저희가 서울에 몇 번이나 올라와서 같이 촛불을 들고 행진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분들과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분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이재명이냐 이재명이 아니냐, 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조금씩 약간의 불안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재명을 싫어해야 되냐 좋아해야 되냐. 네, 그 안에 계속 선을 가르게 되는 거죠. 그게 검찰개혁 할 때는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의도로 간다는, 저는 솔직히 개국본이라는 그 개국본에서 먼저 이렇게 원래는 초심님이 시작하셨지만 개국본이 크게 화력을 불어 넣어줬고, 검찰개혁 집회를 크게 화력을 불어 넣어줬었고, 거기에 나는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힘을 모아주는 그 집회를 하시는 분에게 따라가야 된다 라는 생각에, 저는 무조건 거기 그 방향으로 가기로 제 생각은, 예, 그렇게 결정을 했었죠. 그런데 서초동과 여의도로 갈리면서 그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재명 지지자냐 라고 하면서 저한테 엄청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저한테 막 욕도 많이 하시고요. 심지어는 그 단톡방에 대구의 그 분들, 검찰개혁을 위해서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 7, 80대 어르신도 계시고, 정말 그런 함부로 그런 톡들을 그런 단어도 듣지도 상상도 못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의젓한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 안에서 정말 막 그 개국본 그 개총수 욕을 막 하면서, 니도 돈 먹었냐고 막 저한테 막 버스 돈 먹었냐고 막. 제가 뭘 바라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걸 제가 그때 봉하마을 가서 목격을 했었고, 그리고 세월호 그 일 있었을 때도 그 진도체육관에 가서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 고통은 정말, 그것에 대한 그 분노와 그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럼 뭘 바라고 했다면 저는 이걸 안 하죠. 왜냐면 제 직업이 있는데, 제 직업의 반은 지금 이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솔직히 형편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솔직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야 되겠다. 나는 그 신념 하나로, 정말 제 와이프하고 그렇게 버텨왔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의 마음도 다 같을 겁니다. 같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이재명 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도지사에 관심이 없었다가, 오히려 지금 총선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미애 후보님에 대해서도 새로운 점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봉하마을에 내려갔거나 봉하마을에서 만났던 분들의 얘기도 들었을 때, 그분들의 일부 분들도 추미애 후보님을 욕을 하고 막 그랬던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들이 맨날 접하는 거는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직접 접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언론이었고, 그 언론, 그 기레기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당하고 희생당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추진하시다가 그 전방위적으로 악의적인 보도에 의해서 지금 그 아픔에, 우리 전 국민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 특히 우리 안에 있는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은 조금 더 우리는 좀 더 진중하게,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봐야 된다.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막 헐뜯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자 했었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정신을 완전히 훼손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진짜 훼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요즘 너무 많이 보입니다. 먼저 추미애 후보님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탄핵에 앞장서셨던 분이다. 탄핵에 찬성했다. 그리고 삼보일배는 사과를 하기 위해서 삼보일배했다. 사죄하기 위해서 그 탄핵에 찬성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미 시중에 언론에서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이미 당대표 했을 때부터 이미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일부 유튜브를 하시다가 제가 얼마 전에 띄운 영상이 있었거든요. 추미애 후보님의 과거 영상, 탄핵 당시 그때 시점에 민주당의 연석 회의라고 해야 되나요? 의원들 회의하는 자리에서 박차고 나온 추미애 후보님을 이제 취재하는, 기레기들이 막 악의적으로 막 취재하는 그 장면, 그리고 추미애 후보님의 찬조 연설이죠. 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경선 때 그 영상을 보냈는데 어떤 분이 계속 추미애 후보님은 탄핵에 찬성했다. 이 가짜 이런 거 퍼뜨리지 마라. 그리고 본인은,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거 니 이낙연 지지자냐?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자도 아니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하나 올렸었어요. 어떤 글을 올렸냐면, 경선 전부터,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으로 추미애 후보님이 탄핵에 찬성했다고 저보고 공부를 하라며 책 한 권 보고 그걸 믿냐고 따지는 분들이 일부 계셔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미애 후보님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건 책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왔고, 예전 다스베이다에도 나와서 직접 언급을 하셨죠. 적어도 추미애 후보님은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언론 기사들 많이 가지고 와서 아니라고 하면서 책 내용만 보고 믿냐고, 공부 좀 하라고 꼰대질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신데, 구독자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제가 구독자를 더 늘리려고 유튜브 한 것도 아니고, 대구에 있는 소식을 알리고 대구 분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러고도 같은 진영의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언론에 휘둘리면서 숲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노무현 정신을 얘기하면서 왜 본인들은 정작 기레기들에게 휘둘리는 것입니까? 탄핵의 찬성과 반대를 누가 했다, 누가 안 했다. 저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추미애다. 추미애가 찬성했다. 누가 반대했다. 그게 여론의 포인트가, 여론은 그것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 그게 포인트를 잡았냐면, 왜 그러면 굳이 찬성했는 사람들 놔두고 추미애 후보만 공격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왜 의문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까? 네, 그게 바로 기레기들의 노림수에 휘둘린 거죠. 탄핵에 찬성한 대다수 당시 민주당 중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당선 전에 경선 때부터, 제가 이 내용을 왜 우리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친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냐를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 잠시 음악을 잠깐 줄이겠습니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우리가 친문이라고 하면서 왜 당시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 앞장섰던 사람들, 그 세력들, 진짜 세력들이 누구냐, 그걸 왜 우리는 역사를 그렇게 공부하고 판단하면서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네. 당시 추미애 후보님의 그 연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DJ 실세라고 하는 자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상당히 턱세로 힘들게 했고,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경선때 힘들게 했고 괴롭혔다는 거. 네.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왜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오히려 거기서 박차고 나온 추미애 후보의 언론 보도 가지고 휘둘리는 겁니까? 경선 전부터 돈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외롭게 싸우도록 DJ 실세들이라고 했던 그 자들이, 네, 하다가 시민들이 지지해주고 경선 승리로 굳혀가니까 정몽준이라는 자를 데려와가지고 합치하라고, 협치하라고 권한 게 민주당의 중진들 아니었습니까? 그 자들이 친노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지금도 너무 많은데요. 저는 왜 아직도 속고 있는지 속이 답답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리자면, 추미애 후보님이 당시 이게 언제 올렸던 거더라? 2017년에 추미애 후보이 당대표에 있는 시절에 2017년에 올린 그 추미애 블로그에 올린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같이 보시면서,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죽하면 이런 거를 팩트체크 하듯이 올렸겠습니까? 같은 민주당에서. 저는 이걸 보고 한 가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민주당이라는 그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김대중 정신에 입각한, 민주당 정신에 입각한 사람들이 반은 아니고 반은 맞았구나. 아니, 거의 대부분이 권력의 실세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 우선 요거 한번 읽어보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게 언제쯤 적었었던 내용이냐면, 추미애 대표님이 영화 노무현입니다. 영화 나왔을 때, 그때 요 내용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추미애 후보님 의원실에서. 네.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요 연설 장면에 사진이 보이시죠? 네. 당시 저는 정치 무관심층에 속했기 때문에 연설 내용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는 쓰신 사람이네요. 이제 조 PD라는 의원실에 있는, 대통령님이 국회 입장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기립을 하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 아마 계실 겁니다. 당시 대통령님이 국회 연설하러 항상 내려오실 때마다 정부 질의라든지 그걸 할 때, 항상 대통령님이 내려오시면 국회에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죠. 네. 근데 웃긴 것은 민주당 절반, 한나라당 절반이었다는 겁니다. 네. 38분 연설에서 박수 아무도 안 치고 한나라당 70% 기립, 퇴장은 민주당 절반, 한나라당 40명만 기립. 네. 네, 힘내자님 차단 아닙니다. 네네. 자,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것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고졸의 노무현을 무시하는 건가? 개인 노무현이 아니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걸 모르나? 헌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들이라니. 네. 대통령님은 동시대 국민들이 상징이죠. 그 대통령님이 초등학교를 나왔다든지, 그 대통령님이 노가다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네. 정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방의 지역에서 정말 그냥 순수하게, 네? 그건 아무 직장이 그런 거 다 필요 없죠. 솔직히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죠. 직업의 귀천도 없듯이 그런 대통령이 비주류라는 그 하나만으로,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핍박당해야 되고, 대통령이라고 해도 정말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게 지금보다 그때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국민들은 그 당시에 정말 기적을 만들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자, 가장 포인트는 이제 민주당이, 당시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이 글이 이어져 갑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님은 경선 때 전부터 구태 기득권 정치인들은 고졸 출신의 비주류였던 노무현 대통령님을 무시하고 발목 잡기만 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참여정부가 출범 직후 2003년 민주당이 4월 24일 재보선에서 참패했고,
노무현 후보를 도왔던 신주류가 개혁을 주장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면서 동교동계 중심의 호남 구주류는 개혁에 저항했다고 합니다. 자, 동교동계, 우리가 들었던 동교동계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네.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입니다. 네. 전부터 호남 구주류라고 하죠. 호남 구주류의 덧뿌리를 가보자면 이 자들의 덧뿌리는 바로 자민련에 해당합니다. 자민련. 우리 자민련이 어떤 거냐면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자민련에 대해서 역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민련을 잠깐 보고 아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든 킹메이커였습니다. 특히 DJP 연합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한국 정치 사상 최초로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뤄냈습니다. 자, 이거는 언론에서는 지금 김종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언론에서는 3당 합당을 마치 진보와 보수의 연합이라고, 진보와 보수를 통합하는 이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좀 더 살펴보자면,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을 만든 겁니다. 네. 김종필 전 총리는 2년 뒤 당시 민자당 대선 후보인 김영삼 전 대통령을 지지 선언하며 당선을 이끌었고 협력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권력 다툼에서 밀린 김 전 총리는 1995년 자민련을 창당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과 결별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때 대부분의 대구가 국진당의 텃밭이 된 시작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에는 대구도 정말 그 한국의 조선의 모스크바라고 불릴 정도로 진보적인 도시였는데 3당 합당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왜 무너졌냐면 김영삼이 당시에는 이제 민족주의였고 진보 정치인이었는데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당시 박정희나 정말 그 친일 세력들을 같이 영입을 하게 되면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영삼을 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에는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좌절하게 되죠. 그 안에 대구 안에서도 상당히 분열이 일어나게 됐고, 네, 그 계기가 된 게 지금 YS와 JP의 만남이었고 3당 합당이었고, 근데 그게 YS가 점점 친일 기득권들 이제 자유당의 그 국진당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하고 힘을 키워 나가면서 김종필은 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김종필도 어차피 박정희 쿠데타 세력이거든요. 김종필도 친일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근데 이자가 김대중한테 손을 내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1997년 대선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와 내각제 개헌 실현을 위해 대통령의 꿈을 버리고 DJP 연합을 성사시킨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보다도 생활을 통해서 이 한계원 대통령 중심제 바꿔야 돼. 듣기 싫다.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며 DJ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해 승승장구하던 김 전 총리. 하지만 2001년 9월 내각제 개헌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DJP 공조 파기를 선언했고 2004년 총선 패배 후 정계를 은퇴했습니다. 요 내용입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당시 김종필이 그 만들어낸 게 자민련이라고 하는 거죠. 자유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게 되었고 거기에 김종필의 뿌리 건 거죠. 근데 김종필이 자민련에 김대중한테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김대중 그 대통령이 되도록 내가 힘을 써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나를 총리로 세워달라. 그리고 자민련을 민주당에 들어가도록 해달라. 그리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자마자 김종필을 총리로 내세웠고, 그리고 대다수의 장관들을 당시 동교동계, 그 당시에 광주에 김대중 정신을 얘기했던 동교동계에서 장관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권력을 키워나갔던 자들이, 이어받은 자들이 바로 민주당 중진이었던 것이죠. 그 자들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어떤 짓까지 했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까지도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놓고 앞장서서 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대놓고 앞장서서 했냐. 만약에 진짜 민주당 정신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촛불 정신으로 입각해서 정말 대통령님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탄핵을 이렇게 앞장서서 했을까요? 네. 안 그렇거든요. 한나라보다 더 앞장서서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피해자가 누구냐? 그 피해자가 바로 추미애 후보님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자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노무현 후보를 도왔던 신주류가 개혁을 주장했지만 대선 과정에서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며 노무현 후보를 돕지 않았던 동계 중심. 그러니까 당시 신주류가 노무현 후보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나가자라고 했는데 구주류, 바로 호남 계열의 동계 주주류가 노무현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안 되니까 후보로 내세우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추미애 후보가 그걸 분열을 막기 위해서 박상천, 정균환 두 분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세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버리려고 했던 분이 선거 끝나고 민주당을 사수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라고 구주류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분열 및 탈당과 신당 창당을 막기 위해서 권력의 우산 밑에서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분열주의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라고 신주류도 같이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호남 구주류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을 흔들면서 돕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돈도 한 푼 안 주고, 네, 돈도 한 푼 안 주고 그냥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도 꺼도 없고 주변에 도와주는 의원도 없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DJ 쪽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추천으로 이제 정치에 입문한 추미애 후보님이 정말 의리 있게 계속 노무현 후보님을 지켜주면서 같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것의 하나가 바로 이제 돼지 저금통이죠. 예. 그 저금통이 바로 뭐냐면, 네, 돼지 엄마라고 부르는, 네. 이게 지금 돈 한 푼도 지원 안 해줬고, 후보 손대비가 발족해도, 네, 15명의 의원이 탈당도 했다. 노무현 후보가 보자고 했지만, 그래서 추미애 후보님한테 돈이 없어도 방법이 있다. 라고 해서 돼지 저금통을 들고 국민한테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57억 원이나 되는 돈을 모았는, 네, 이제 역사, 네. 그래서 돼지 엄마라고 불렀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신주류라고 비판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이제 구주류나 신주류 다 힘을 합쳐야지만 대통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또 노무현 후보 대통령님은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추미애 후보님은 거기서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비판 쓴소리를 해냈지만,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흔든 것은 당개혁을 두려워하는 것이 구줄의 약점이지만 보다 우위에 있는 대통령이 약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라고 이제 부탁을 했고, 하지만 결국 2003년 가을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 신주류 의원들이 낡은 이미지의 호남당인 민주당으로는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면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열린우리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그때 김한길, 전동영, 천정배 등이 결국은 2007년에 열린우리당에서도 탈당을 했죠. 네. 그래도 추미애 후보는 이제 모두 다 탈당하더라도 나 혼자 남아서 민주당을 지키겠다. 아까 그 탈당했던 게 인원이 바로 아까 15명이었고, 네. 그리고 추미애 후보님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소개를 받아서 들어와서 민주당을 지켜야 되겠다는 거 있었기 때문에, 결국, 노무현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열린우리당으로 가버리고 탈당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추미애 후보님은 외톨이가 돼가지고, 홀로 이제 노무현 후보님을 이제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미애 후보님은 그런 노무현 후보님을 돕다 보니까, 당적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계속 민주당에만 계속 있었던 겁니다. 네. 김한길, 안철수가 민주당 공동대표에 새정치한다고 민주당 탈당했을 때, 그때도 정말 추미애 후보님은, 나는 지금까지 입당 원서 한 번밖에 안 썼다. 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당적을 옮기는 거 아니다. 네. 그렇게 이제 경고를 했었죠. 이제 안철수하고, 네, 김한길에게. 근데 이제 당시 분위기가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화법에 대해서 당시 그 민주당 지지층인 호남 어르신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했대요. 네, 안 좋아했었고, 개혁이냐 그 당시에는 이 민심을 어떻게 얻어야 되냐. 네,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의 창당 후에 민주당이 살 길은 개혁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거는 대통령님도 당시에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싸웠지만, 그 당시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그 중진들, 특히 동교동계가 중심을 꽉 잡고 있는 그 상황, 그 뿌리는 결국 김종필이었고, 외구잖아요. 외구, 토착 외구들. 그 뿌리가 떨어져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진당하고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국진당하고 짝짝꿍하고 있으니까 그 세력들하고 개혁에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같은 것들이니까. 자기 편을 가지고 죽인다는데, 칼을 겨눈다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추미애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님은 당시에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을 했었고, 열린우리당은 개혁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을 꺼냈던 것이죠. 네. 지지 기반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게다가, 근데 웃긴 것은 그 상황에서 민주당의 원로 정치인들이 탄핵을 추진해서 열린우리당을 꺾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조순영이라는 사람은 당이 종만기로에 서 있는 지금 모두 빠짐없이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용기를 발휘해야 됩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막말을 얘기합니다. 감히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네, 요 영상이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지만 그런 말씀 많이 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핍니다. 지금은 정말 행동을 됩니다. 그것도 과감히 신속하게 죽지 않고 해야 되는데, 바로 오늘 여러분들 결정이 다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정말 분노가 느껴지는 게, 어찌 같은 당의 대통령님의 같은 여당이 자신의 당을 살리려고 대통령님을 탄핵으로 몰 수 있습니까? 그게 만약에 지금의 현실이라면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정말? 저는 상상도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네. 지금 분노가 느껴지는데, 이 지금 조순영이라는 자가 어떤 자냐? 조순영이라는 자는 민주당을 나중에 그만두고 탈당하고 나서 이 지금 이회창하고 손을 잡습니다. 이회창하고 손을 잡으면서 선진당에 입당합니다. 네, 이회창이 누굽니까? 친일 세력 아닙니까? 네, 토착 외구 세력입니다. 그럼 민주당에 왜 있었던 겁니까? 얘네들이 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세력들의 뿌리가 여지없이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 과거의 이런 일들로 봐서 절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지금의 민주당이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를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개혁 후보를 찍어야 되냐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리고 그 영상을 한 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뒤에 보시면,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물어보시면. 자, 이 지금 김영환 대변인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의총에서는 삼석 의원 전원이 그 조건부 탄핵 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 결의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이상한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상하다 생각 안 드세요? 정말 감히 어떻게 여당의 국회의원이 자기 여당의 당에 소속되어 있는 대통령님을 탄핵을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그것도 전원 일치로 위임한다고 얘기를 이렇게 네? 그냥 꺼리낌없이 평범하게 얘기를 꺼낼 수가 있습니까? 대변인이라는 자가, 민주당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게 상상키나 하는 일입니까? 정말?
저 같으면 분노를 느끼고 정말 이거 얘기를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안 꺼낼 것 같아요. 네. 안 꺼낼 뿐더러 이런 행동 질서를 안 하죠. 이 김영환이라는 자는 어떤 짓을 했냐? 김영환이라는 자는 최근에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예. 최근에 윤석열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말 다 했죠? 네. 말 다 했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거덜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자가. 네. 이자가 민주당 출신입니다. 민주당 대변인 출신.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자도 DJ 실세라고 얘기하는 동교동계. 네. 그 김종필 계열의 그 권력 정치꾼. 네. 거기에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자가.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 참 매력적이고 겸손하다. 그가 내 인생에 들어와. 이게 뭔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합니까? 정말. 네? 윤석열은 매력이 있고 인품이 훌륭했고 무엇보다 겸손했다. 되도 않는 소리 합니다. 정말. 네. 게다가 이자는 그 얼마 전에 그 송영길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치 지가 송영길의 그 마치 정치 선배인 것처럼 네. 정말 그 송영길은 내 후배다. 네, 라고 하면서 송영길 대표 진심으로 축하하네 라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문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문파 정치인과 원팀에서 빠져나와서 국민과 역사의 편에서 원팀이 되어달라 라고 망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자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정신이냐? 네, 탈원전 정책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망발을 또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까지 했냐고요? 세월호에 집중하느라 제복을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했더군. 이승만, 박정희 묘역과 6.25 참전용사 묘역을 다녀왔다니 참 고맙고 든든했네. 상식적인 자네의 판단과 행동이 이렇게 고맙게 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뭐 이완용이에요. 네, 완전히 그 이완용계입니다. 완전히 친일 세력들. 하는 얘기를 뻔뻔하게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그동안에 한명수 정청래님과 우리 안에 민주진영의 수많은 분들을 네?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하고 그들을 공격하게 했던 그 자들, 그 세력들의 뿌리에 대해서 뿌리들을 지금 모시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한 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팀을 얘기합니까? 이자야말로 제대로 된 정말 배신자, 정말 제대로 된 뿌락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 이런 자가 뿌리를 박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외로울 수 있겠다. 지금 또 하물며 지금 또 어떻습니까? 지금 당시 김대중 대통령님이 김종필이가 총리를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과연 주류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인권 변호사로서 정말 노력하셨고 어떻게 정치적인 라인이나 인맥으로 대통령이 되시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당연히 힘이 없죠. 당시 경선 때도 힘이 없었죠. 그리고 저는 마치 노무현 대통령님 때 경선 때 정몽준을 끌어와서 협치하라고 하면서 자신들도 청와대 인사를 뭐 장관이나 이런 장관직 하나 해먹으려고 했던 손을 내밀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그리고 그 자들이 마음에 안 들고 수틀리니까 개혁한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님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교동계 중진들이 노무현 대통령님을 붙잡고 둘러싸고 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네, 그 예라고 봅니다. 저는 그 역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러분 이 책도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책에도 추미애의 깃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주변을 둘러싸고 개혁을 반대하는 민주당 세력이 있다. 그리고 항상 추미애 대표님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물러날 때까지 가장 원망스럽고, 네? 실망하고 비통하면서 했던 자가 누구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민주당이었다. 네. 그 얘기를 이 책에 써놨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바라고 제가 PPT로 정리해서 그것도 방송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조순영이라는 자, 김영환이라는 자, 이 자들이 정말 그 자민련의 그 찌꺼기였고, 3당 합당으로 들어와서 찌꺼기였고, 그 탄핵을 하자고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내세웠을 때 의원 총회가 열렸고, 그때 추미애 후보님을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불가론. 네. 3불가론을 얘기하면서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뭐냐? 첫째, 탄핵 대신 개혁을 선택해서 지지층의 동요를 막아야 한다. 네. 그리고 둘째, 탄핵 찬성 여론이 탄핵 반대 여론보다 약간 우세하다고 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탄핵은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은 탄핵으로 한나라당이 득세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탄핵의 주체는 한나라당이다. 당시 국진당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셋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맥도 못 추고 참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합의체로 가려고 했었고,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추미애 후보님이 그때 당시에 박차고 나온 사람이 서른 의원님이랑 추미애 의원님이었고, 악의적으로 계속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막 취재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내용을 그 영상 뒤에, 요 뒤에 바로 영상인데 그거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추 의원과 서른 의원은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의 정서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시기로 하셨어요? 잠시만 말씀드려요. 그 우리 한미애는 어디 가서 콜라를 하는. 자,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탄핵을 안 하면 완전히 나쁜 놈 취급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서른 의원이랑 특히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있었던 추미애 의원님이 박차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그거를 집중적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거기 내용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 탄핵 시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물어봐요. 탄핵 찬성이냐 아니냐. 이제 프레임인 거죠. 기자들 프레임. 얘기하고 이렇게 그렇죠. 선물을 못 드려서 미안해요. 말씀하시죠. 찬반 부분만 어떻게 탄핵에 대해서 친일은 국진당이 답입니다. 지금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모두 다 조심합시다. 일단 반대하시는 거죠? 위험하니까. 네? 탄핵 그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마키아벨리가 군조론에서요. 훌륭한 지도자는 이게 무관심 계층은 모르지만은 적어도 증오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얘기도 지금 인용을 한 거잖아요. 네, 적어도 우리 안에 배신하지 말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오늘의 민주당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보십시오. 민주당 상황이 대통령을 증오하고 있다. 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저 한번 내용을 이어가 보자고 하자면, 당시에 민주당의 조순영 대표는 공천권을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협박을 해서 기어이 탄핵 찬성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이 조순영이라는 자가 한나라당보다 찬성 비율이 낮으면 탄핵 주도권을 뺏긴다. 그래서 한나라당보다 찬성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앞장서서 탄핵에 앞장서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뭡니까? 민주당 내부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게 수작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네. 게다가 어떤 얘기까지 벌이냐면, 추미애 후보님이 계속 탄핵에 반대하자 민주당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도 탄핵을 하자는 그 서명을 받아냅니다. 네. 감옥 간 사람들까지 표까지 받아냈다. 네. 이게 얼마나 정말 더러운 짓입니까? 이게 정말. 그때 이제 그 민주당의 중진들이 17대 공천권 일체를 위임받는 조건으로 선거지열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탄핵에 찬성해라 계속 압박을 주는 겁니다. 압박을 주고, 네. 그래서 대신에 이걸 어떻게 했냐, 민주당 중진들을 박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삼보 1배 하고 나서
이것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 공천한 거예요. 그 KBS에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냄비 받침이라는 그 영상에 보시면 그 아까 전에 그 영상을 보시면 참고할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추미애 대표님이 그 후보님이 당시 그 최고위였고 그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들과 비리 사건에 당의 신뢰를 추가시킨 분 과감히 공천을 제외했다. 이제 이 뜻은 뭐냐? 추미애 대표님이 이제 그 압박에 의해서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내자 대신에 조건을 건 거죠. 네, 개혁 공천을 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중진들을 다 털어내버리는 거죠. 그 선거 때. 그래서 이제 탄핵을 추진한 국회의원들과 비리 사건으로 당의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을 과감하게 공천에서 제외시켜버렸고, 그렇게 탈락한 후보들이 반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순영 그 사람이 공천장에 찍인 대표직인을 바꿔서 공천장 전체를 무효로 만들어버렸대요. 와, 미쳤다. 공천장 면단을 바꿔버렸대. 그리고 와, 그래서 개혁을 거부하는 민주당의 치부만 더 드러낸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걸 드러낸 상황이 밝혀지자 추미애 후보님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에게 반성과 사죄하는 일을 했었고, 그게 이제 삼보일배가 된. 그러면 아니 조순영이라는 자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추미애 후보님이 이걸 삼보일배까지 하면서 자신이 사과를 하게 만든 거야? 그럴 건덕지도 없는 것들이었지. 애초부터 대통령이 되기를 싫어했었던 자들이니까, 대통령 되기를 거부했던 자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싫었겠지. 당연히 지들이 손해보면서 삼보일배나 뭐 단식도 안 할걸. 정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누굽니까? 김영환이라는 자가 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시시 웃어가면서 그냥 미소 슬슬 지어가면서 네? 탄핵에 전액 발의했다,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와, 이거 진짜 좀 환장할 노릇입니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환장할 노릇이고, 추미애 후보님이 그 당시 인사청문회 때 그 끈을 메고 이렇게 다리에 이렇게 끈을 메고 이렇게 했었죠. 그 영상을 잠깐 볼까요? 네, 이 끈을 매면서 삼보일배 후유증이라고 나옵니다. 네, 참 씁쓸하고, 저는 그게 그 포인트라고 봐요. 누가 탄핵에 찬성했다, 탄핵에 반대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도 솔직히 반대표를 던져도 솔직히 당시 민주당에서 이제 의원총회를 했었을 때 당시 전원 전부 다 탄핵에 찬성했다고 합의했어요. 네, 표결에 반대를 했어도 당시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대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의원총회에서 전부 다 찬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거칠게 저항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추미애 후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표결에 붙였을 때 반대했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 근데 기레기들은 그거를 노린 거죠. 그래서 찬성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따졌던 것이죠. 그래서 찬성하냐 안 하냐 표가 중요하지 않다. 그 당시에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며,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전원 합의체로 탄핵에 앞장섰다. 네, 그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미애 후보가 탄핵에 찬성해서 사죄했다, 그것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제 생각으로는 추미애 후보님이 당시 광주에 가가지고 삼부일배를 했는데 왜 광주에 갔을까?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사죄하는 내용으로 삼부일배한 것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도 있다고 봐요. 광주에 그 DJ 실세라고 얘기하는 그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했던 그 자민련계, 그 김종필계의 그 토착 왜구들, 그 뿌락지 세력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세력들하고 유일하게 강력하게 진짜 싸우는 사람은 추미애 후보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중진 라인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자들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엄청난 실세로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지금의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송영길한테 후배라고 얘기하는 김영환이나 그 동교동계 중진들 누굽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자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 아직까지도 그자들이 친문이다, 친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생각 바로 하셔야 된다.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 민주당이 이어온 역사를 보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친노와 친문은 그자들이 아니다. 비주류의 아무 연고도 없고 인맥도 없고 인맥도 없이 들어온 추미애 후보님이나 네? 추미애 후보님 같은 이런 자들, 이런 분이 진짜 친노고 친문이다. 끝까지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키고자 했던 이분들, 당시 민주당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었냐. 끝까지 대통령 지키지도 않고 열린우리당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 와중에서도 개혁해야 된다고 외쳤던 게 당시 추미애 후보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지금이라도 푸셨으면 좋겠고,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비주류죠.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판사직을 그만두고 네, 인권 변호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이나마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거 뭐 다 보셨던 영상이잖아요. 부산에 갔었을 때 네. 노무현 대통령은 항상 의리가 좋아. 의리가 있어. 네, 요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응원하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상황이 민주당의 중진들이 꽉 짜고 있었어요. 꽉 잡고 있었어요. 정몽준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는 것도 싫어하다가 경선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니까,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힘을 받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끼워 넣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옆에 끼워 넣어가지고 계속 한 자리 좀 달라 이렇게 계속 회유를 하는 거죠. 계속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의리가 있었던 게 끝까지 자기 친구 문재인 대통령을 외쳤던 것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만 외쳤느냐? 추미애 후보도 외쳤던 것이죠. 네, 외쳤죠. 네. 최고위원을 기억하십니까? 대찬 여자 추미애 의원이 있습니다. 국민 경선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제가 흔들리면서 벼랑 끝에 이제 떨어질 상황에 처했음에도 나는 올바른 정치를 살려내겠다. 민주주의 정통성을 살려내겠다. 추미애도 있잖아.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추미애도 있잖아요 하면서 하는 내용이 이 영상이 나와요. 이 추미애도 있잖아요 요 영상 전에 뭐가 있냐, 이 전에 정몽준 후보 한번 응원 한번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추미애도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끝까지 곁에서 지켜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몽준은 갑자기 끼워 들어왔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님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만큼 노무현 대통령님이 의리가 있으시다. 네. 끝까지 옆에서 도와줬던 추미애 후보가 있는데 왜 정몽준을 띄워줘야 되냐. 네. 그 얘기를 했다고 정몽준이 이 일 이후로 삐져가지고 나가버렸죠. 그리고 협치 안 하겠다. 힘 합치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어떤 분이 그 SNS에 요런 좋은 글을 하나 쓰셔가지고,
하나 읽어볼까 합니다. 자, 이거 어떤 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셔가지고, 좀 공감이 가서 읽어봅니다.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국민들이 만들어준 기적이었다. 당은 오히려 방해만 했지 한 게 없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의 패배는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전국을 누비며 돌아다녔지 힘들어간 당은 한 게 없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국민들과 당이 드디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룬 승리다. 2022년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될까 안 될까? 민주당의 후보 누가 당선될까?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었을 때 당은 2002년의 역할을 할까? 2017년의 역할을 할까? 2022년 거의 대부분의 후보가 몇 년을 준비했고 아무 힘없는 추미애만 여전히 그 흔한 민주당 의원 날이 하나 지원해주지 않는다. 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노한다. 네. 동네 시의원 선거만 해도 조직이 필요한데 하물며 대선에서 그렇게 독고다이로 뛰어야 하는 것도 화가 나지만 혼자 그러고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견제를 한답시고 본인 정의를 내세우는 지지자는 더욱 용납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내세우는 당신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해 뭘 했지? 김대중의 당선에, 노무현의 당선에, 문재인의 당선에 중심에 추미애가 있다. 모두 추미애가 있다. 정치적 신념과 당직자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당을 택하고 그에게 칼끝을 겨눈 일생의 반성을 하고 있다. 추미애의 지지자 중 누구도 그녀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그녀 또한 일생을 대통령님에게 죄인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사태의 원인을 만들고 더 잘못한 놈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했나? 저도 사정을 알고 있지만 입을 뚝 닫고 있던 민주당 의원놈들에게 당신들은 무엇을 했냐? 그때나 지금이나 몇십 년이 흘렀지만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입 다물고 뒤에 서서 사태를 관망하거나 즐기고 있는 민주당 의원 나리들을 보며 당신들을 무엇을 했나? 본인이 주도하지 않았고 탄핵을 적극 반대했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이상 당의 최고 의원으로서 했던 일에 책임을 뒤집어쓰고 일생을 속죄하며 사는 그녀에게 당신들이 돌을 던질 자격은 무엇인가? 결국 추미애가 옳았지만 그녀 옆에 함께 손잡아 주지 않는 민주당 의원 나리들도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기에 추미애에게 돌을 던지는 각자의 지지자들에게 나 또한 돌을 던지는 그만큼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 그러나 결국엔 선이 익음을 알기에 인내한다. 다만 끝까지 시민들 손을 뿌리치지 않고 나와준 추미애에게 고마울 따름이다. 닫혀진 그 문을 나라도 두드려 깨고 싶기에 뭐라도 보답해 주고 싶기에 아무도 아닌 수많은 내가 나서는 것이다. 그 수많은 나에게 돌 던지는 자,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추미애를 적극 지지하지만 추미애가 그 깃발을 꺾이고 다른 후보가 민주당 깃발을 꽂고 상대와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도 눈물을 머금고 지지하겠다는 수많은 나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찮다. 네, 요 내용이 이제 참 좀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네, 그런 글을 썼고요. 또 이런 걸 또 있었습니다. 과거 추미애에 대해 내가 오해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 중진이라는 탐욕 가득한 무리들, 기레기라는 탐욕 가득한 무리들, 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고 그 안에서는 살아남아야겠고 뼈 하나라도 얻을까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처럼 한마디를 내놓으라는 닭달 끝에 못 견디고 내놓은 한마디였던 것이다. 내가 오랫동안 추미애를 탐탁치 않게 보아왔던 노무현 후려친 발언이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로구나. 그게 민주당 중진 플러스 기레기 의해 사람 잡는 도구로 쓰였고 그 후의 막심을 진정성을 담아 삼보일배로 나서게 했던 것. 정치인의 실언은 어쨌든 주워 담을 수 없고 두고두고 발목을 잡게 되니 그때도 진실, 정의, 상식, 역사를 잡아먹은 건 민주당 중진 플러스 기레기였고 지금 또 민주당 중진 더하기 기레기는 변함없이 아니 더 뻔뻔하고 가증스럽게 진실, 정의, 상식, 역사를 잡아먹고 있다.
네. 네. 현재 진행되는 민주당 경선 오직 자신의 탐욕밖에 없는 하이에나 떼 같은 낙엽 세균 무리들을 보며 든 생각. 취미에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후덜덜.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한마디 얘기를 또 할까 합니다. 이 얘기를 꺼낼까 안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소중한 자리였고 또 그분들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지자분들은 죄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거짓된 여론을 만들고 서로 지지자들끼리 치고받게 싸우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그것의 주체는 뭐냐? 그자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자들이 스스로 원하는 것은 자기신들의 권력이고 그리고 정권을 빼앗는 거겠죠. 네. 다시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불악지 세력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겠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은 그분들이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정말 용기 내어서 이걸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습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이걸 보고 관련된 분들이 저한테 또 실망을 하시면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한테 얘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경선을 일어나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황희두 황희두님도 지금 정말 커뮤니티를 통해서 조국을 묻어야지만 네가 뜰 수 있다라는 민주당의 그런 일부 의원들의 얘기를 이제 선언을 얘기를 했죠. 네, 그걸 얘기를 해서 지금 그걸 지금 민주당 일부 지지자분들이 지금 황희두님을 상당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희두님도 지금 심적으로 많이 고민이 많고 정말 그래도 끝까지 꿋꿋하게 지금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황희두님을 상당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 그것을 살짝 겪고 있는 것 같고 저 내부에서 대구 안에서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이 저를 상당히 욕을 하고 비방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미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지자분들에게 그 당시 그때 어땠나 그때 그 역사를 다시 한번 보시라.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분열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경선에 나오더라도 경선에 진출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더라도 무조건 그 후보를 찍어야죠. 그게 지금의 정부를 지키는 것이고 민주진영을 끝까지 이겨내가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촛불 정신이고요. 네. 다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대통령님을 지키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오해를 푸는 것이야말로 주변이 다른 사람이 정말 누가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것을 우리가 보고 얘기하자.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판단이 설 것이다. 라는 걸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말을 전합니다. 지금 황희두님 또 이렇게 아까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죠. 개혁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누구든 싫은 소리 듣는 게 좋아서 개혁에 힘을 보태는 게 아닙니다. 안 그래도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한데 앞장선 이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내부에서부터 발목 잡는 모습을 보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물론 내부 쓴소리가 필요한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된다면 힘들 때 혼자 살고자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자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지 시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저 또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찍게 되는 겁니다. 유독 단 한 후보에게 공격하는 그 수많은 6명의 그 후보들이 한 후보를 그렇게 공격하는 걸 보고 나서 왜 이렇게 공격하지? 오히려 그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게 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도 토론회를 보면서 아니 이재명 무조건 찍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 찍으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무조건 이재명 찍어야 되겠답니다. 왜냐 주변에서 너무 공격한다고.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개혁에 앞장선 동료들을 바보로 만드는 발언은 도저히 납득 못하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한번 읽고자 합니다. 읽으면 제가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변 분들이 지금 선거인단에 1차 등록이 시작했고 주변 분들의 걱정, 불안함, 정동영 때가 오고 있다. 뭔가 이상하다. 민주당의 위기가 아닌가 라는 말들을 실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힘들게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꺼낼까 합니다. 왜 꺼내냐면 대통령님이 너무나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당시가 언제냐면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사면 발언 이후 한 3월이나 4월 정도였습니다. 3월이나 4월은 아니고 한 2월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얘기가 오고 가고 있을 사이에 대구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도 하셨고 나름 민주당에 계신 분이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낙연 지지하시는 분이지만 그래도 가볍게 그때는 뭐 별다른 마음은 없었어요. 한번 만나보자. 그래도 뭐 이낙연 지지하는 분은 나쁜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사면 발언에 대해서 물론 안 좋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뭐 한번 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구 안에서도 깨어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러 갔죠. 그리고 한참 얘기가 오고 가는 사이에 물론 저는 전제적으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 그 만남을 소개해준 그분께는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얘기를 꺼내신 것도 아니고 소개받은 그분께서 직접 저한테 먼저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분을 비방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창 그분들 만나가지고 나름 어르신이고 이제 한창 그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사이에 이제 조용히 사면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사면 얘기를 꺼내면서 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 생각해가지고 제가 저는 얘기했죠. 이거는 그래 우리가 그 박근혜 때 촛불도 그렇고 했는데 사면은 좀 아니지 않냐. 그거는 당연히 반대한다. 얘기를 했는데 조용히 이제 술을 드시다가 그 얘기를 하셨죠. 이제 사면은 대통령의 뜻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씌웠고 그거를 이제 당대표가 조금 대신 보호하기 위해서 대신 얘기한 거다. 이제 물론 이제 중간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걸 가로채려고 했는데 이제 이낙연 당대표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얘기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듣고 그냥 술김에 하신 내용이 이야기신 거구나. 그냥 가볍게 넘겼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술도 한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지지하시는 분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농담식으로 거기 식당 주인분들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사장님한테. 근데 그 사면은 이제 이명박이 아니라 박근혜 사면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은 아니더라도 박근혜는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아줌마들이 뭐 나이 드신 분이 딱 국진당이죠. 뭐 그러니까 국진당이니까 대구 정서로는 그래 얘기를 하신 거죠. 뭐 그래 너무 감옥에 있는 것도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대구 정서로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다 라고 그냥 판단했죠. 근데 대구 정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기분은 나빴죠. 상당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뜻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아니, 대통령의 뜻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대통령님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적폐청산 제조산하를 외치시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시는 분께서 사면 발언을 과연 하실 분인가? 절대 하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럴 분이 절대 아니시죠? 네. 근데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을 했었고, 저보다 이제 연배도 있으시고 경험도 있으신 분이 과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나? 저는 상당히 조금 충격이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넘어갔죠. 네. 넘어갔고, 그 당시에 근데 그냥 뭐 술김에 하는 내용이겠거니와 농담식으로 하신 거겠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리고 며칠 뒤에, 네. 대구에서 오래 활동을 해오셨던, 대구에서 촛불도 많이 드셨고, 촛불도 많이 드셨던 분이고, 뭐, 여러 가지 대구에서 활동도 꽤 오래 하셨습니다.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낙연 쪽에 같이 일하지 보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계속 전화가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절했었는데, 사면 발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돌아섰죠, 솔직히. 근데 전화 와서,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술자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님이 뜻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이게 이 말이 통하는가? 근데 이걸 그 대통령님 또 예전에 당선되기 전에 뵀던 분인데 아마 변호사 시절 때도 아셨을걸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믿고 있는 거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지지자 하더라도 그 얘기를 믿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이거 추미애 후보님 돕는다고 뭐 제가 뭐 돈 한 푼이라고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수하게 촛불 시민들이 뭘 바라지 않고 나서서 했던 분들이 있고, 촛불을 들었지만 정치 입문에서 정치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네. 그게 갈리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의 순수한 촛불 시민들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걸 정말 느꼈습니다. 무섭구나. 제가 단칼에 거절은 했고요, 그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이낙연 쪽에 돕고 싶고도 못 돕겠더라고요, 저는. 네. 그리고 찾아봤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던 것부터, 이것도 추미애 후보님을 자꾸 공격하니까 이낙연 그쪽에서 공격하니까 제가 찾아보는 과정에서 이게 아니었구나, 오해가 있었구나. 결국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민주당의 중진들, 자민련 계열에 했었구나, 동교동계에서 했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러면 저는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그쪽 지지자분들은 공격하잖아요. 저는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혹시라도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하루라도. 네.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서 이걸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게 잘못된, 저는 등을 돌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친문이 누군지를 제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다시 그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통령님은 절대 그런 사면 얘기를 꺼내실 분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하실 분 절대 아니죠. 왜 아니냐? 뒤에 제 배경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시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당시 추도식이 가까워오는 추도식에 참여를 하셔서
내려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대통령직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봉화를 내려오겠다. 물러난 다음에 내려오겠다. 그전에는 절대 내려오지 않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 강한 의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추도식의 말이죠. 대통령님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중진들과 맞서 싸우면서 개혁을 하고자 참여정부를 이룩하셨고 거기서 열심히 싸우시다가 우리 편에게도 화살을 맞고 저 국진당 세력에게도 화살을 맞고 그렇게 언론과 검찰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적폐들로 인해서 결국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희생을 안고 계시기 때문에 정장 자켓에다가 항상 노무현 대통령이 쓰셨던 그 유언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십니다. 그 의지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의 초기 정책 기조는 적폐청산 제조 산하였거든요. 무조건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님을 민정수석으로 앉히셨고 김부겸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이라는 자가 저항을 했고 윤석열이라는 자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검난을 일으켰고 거기에 민주당을 지켜주지 않았고 똑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시절 그때처럼 똑같이 민주당은 조국 장관님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민주당 아무도 추미애 장관님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똑같이 노무현 정부 때 이후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진행돼 왔습니다. 대통령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청와대에서 힘들었겠구나, 외로웠겠구나.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잖아요. 담배가 늘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거 나옵니다. 내가 담배가 요즘 늘었어 라면서 진짜 외로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청와대에서 홀로 외로워하시는 모습.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권장숙 여사님까지 밖에 안 보여요. 네, 더블마운틴님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은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그때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고 그때 진짜 많이 외로웠겠다. 내가 이걸 느끼는구나. 내가 이걸 똑같이 느끼고 있다니. 그걸 지금 느끼실 겁니다. 또 대통령님 외롭게 하실 겁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연고도 없고 백도 없고 힘도 없는 이재명 후보, 추미애 후보를 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외치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외치는 사람 추미애 후보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이미 지금 멤버를 이미 지금 주변에 포진해 있는 주요 멤버들을 검찰개혁의 적임자, 가장 앞장서는 개혁 의원들로 지금 포진이 되어 있죠. 이재명 도지사 후보의 팀이 지금 후원회장이 강금실이고, 의원님이고, 전 의원님이시고, 추행실장은 김남국 의원님, 대전지역 조직 및 대선 민주평화광장 상임대표가 황운하 의원님, 성공포럼 이수진 의원님, 전부 검찰개혁의 적임자들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법사위 라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재명 도지사도, 지금 뭐 그날이 올 때까지 이재명 너무 믿지 마세요. 당을 위해 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정치만 할 시장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치장만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만약 국회의원이었다면 또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포진된 인물들이 다 개혁의 적임자들이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님은 정말 지금의 노무현, 그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해요. 아무것도 없이 정말 뒤늦게 후보로 들어와서 후원금도 지금 마치 돼지 저금통처럼 막 모이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시작했는 그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을 참 떠오르게 하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면 조금 부담이 있긴 해요. 왜냐면 워낙 언론이나 기레기들이나 국진당이나 검세들이 너무 여론을 왜곡시켜 놔버렸어요. 왜곡시켜 놓아버렸고 추윤 갈등이라는 걸로 프레임을 너무 씌워 놔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추미애가 윤석열을 개인적으로 핍박시켜가지고 쫓겨나게 했다, 이런 식의 여론 플레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중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에 관심 없는 자들은 그냥 그 뉴스를 보고 그대로 흡수한단 말이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감이 있죠. 추미애 후보님을 직접적인 대통령 후보로 밀기에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 거,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깨고 추미애 후보로 나갈 것인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네,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당을 위해서 개혁해고자 앞장섰던, 네, 그리고 쓴소리했고 게다가 민주당의 중진들이 가장 공격하고 있고 지지율이 가장 높은, 그리고 그동안 개혁의 목소리는 가장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냈었죠. 네, 쓴소리 계속 냈었잖아요. 토착 외구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네. 그랬던 분이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인가. 그러면 나중에 뭐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 되면 뭐 추미애 후보님이 총리를 한다든지, 개혁의 인물들이 청와대 인선으로 포진된 진짜 개혁적인 정당으로 자리 잡힐 것인가. 그 결정은 지금 이 경선에 달려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하는 인물을 뽑아놔야, 우리가 청와대 인선으로 해서 개혁하는 인물이 대통령이 돼야 다가올 지방선거 때 개혁하는 인물이 기초의원이나 지방자치장으로 우리 안에서 경선으로 판별할 수 있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바통 터치를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자치단체장들까지 개혁 인물까지 포진이 되면 나머지 다음에 총선 때는 개혁하지 않은 그 수박들이 쫄게 됩니다. 저는. 네. 쫄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총선 때 완전히 개혁 인물을 결정하는 그 표의 힘이 강해집니다. 네.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전부 다 개혁 인물이 중심층으로 형성하게 되면 수박들이라는 그 중진 라인들이 힘을 잃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대선 때 확실히 개혁 인물로 잡아놔야 된다. 저는 이재명이 되든 추미애가 되든 누구든 되든 좋다. 네. 무조건 개혁 인물이 돼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제 중진 라인은 3위로 밀려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면 그자들은 또 간을 볼 겁니다. 2위한테 간을 보겠죠. 그때 과감하게 쳐내야 되는, 네. 그때 추미애 후보님이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과감하게 쳐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을 우리가 새롭게 고쳐 쓰는 당으로 확고하게 민주당을 새롭게 고쳐 쓰고, 네? 거기서 고쳐 쓴 바탕이 되면 나중에 열린민주당이라든지 거기서도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개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나가자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거 방송 해가지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또 막 뭐라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이걸 얘기를 했냐. 왜 그 이낙연 그 얘기한 거, 그 술자리 얘기한 걸 그걸 왜 꺼냈냐. 저는 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보면 뭐 지금 뭐 뭐라고 합니까? 그 정가 사범이라고 얘기하고 뭐 형수한테 욕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악의적으로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댓글을 막 조직적으로 막 댓글을 막 달더구만요. 지금 당원 게시판 뭐 난리 났어요 지금. 당원 게시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기 커뮤니티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다 지금. 네. 그럴 상황이 아니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신문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자, 이게 윤석열 그 대통령 만들 윤대만이라는 이 커뮤니티에서 이낙연을 찍자. 그래야지 유리하다라는 식으로 자신들이 경선인 참여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물론 퍼센테이지가 낮게 나오겠죠. 일반 시민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옵니다. 네, 이거야말로 윤석열의 지금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 윤석열 집단의 선거 개입입니다. 선거 개입. 정말 이거야말로 진짜 통탄할 일이고, 이거 이낙연 지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이걸 현상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이거 이재명에서 만들었겠지. 네,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지금 감정의 골이 너무나 깊어졌어요. 네. 그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민주당 중진들이 얼마나 작업을 쳐왔는지, 네? 얼마나 잔인하게 작업을 쳐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체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자들이 민주당 중진들이었고 동교동계였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니다라 판단이 덜 서시는 분들은 민주당 중진 계열 라인을 찍으면 안 됩니다. 설사 이낙연 후보가 아니라고 해도 그 뒤에 누가 있냐, 송영길 뒤에 누가 있냐를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상당히 무서운 결과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반드시 비문, 친문 다치고 될 사람으로 찍어야 된다. 네, 정말 될 사람으로 찍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으로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이재명이 싫다라고 하시면 추미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후보를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개혁하는 인사를 뽑아야 됩니다. 그것이 대통령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문 후보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다양하게 많이 네, 최영탄님, 이재명이 답이다. 네. 이위손님, 똥파리들과 얼굴 있는 것들은 이별해야죠. 프리지아님, 네, 알겠습니다. 네. 최현탕, 네. 표본수가 커지면 영향력이 미미해집니다. 얼른 선거인단 신청하세요. 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선거인단 꼭 신청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만약에 민주당 분들이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촛불을 좀 드셨던 분들이라도 지금 힘들다, 상황이 힘들다, 개혁하는 인사가 아무래도 대통령이 돼야지 지금 촛불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되지 않겠냐 라고 꼭 그 설득을 좀 해주시고, 꼭 시민 선거인단에 꼭 많이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정말 금요일에 도당에 처음 가입했습니다. 이럴수가. 네. 아이고, 스마트 김님 감사합니다. 대구에 이런 청년이 있다니 놀랍군요. 네. 아이고, 아닙니다. 대구일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더 알려야 되고, 아직까지도 저기 국진당 세력들 그 후보도 제대로 없고, 네, 전부 배신하는 것들만 다 올라와 있잖아요. 네, 배신하는 것들만 다 올라와가지고 황교안이가 쳤던 인간이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함명해가지고 대구로 쫓겨나고, 네, 윤석열은 또 하여튼 엉망이죠. 윤석열은 박근혜 탄핵에
수사관이었고 30년 구형 때렸던 자고, 네? 게다가 그 박근혜 탄핵 그 구치소 수감에 대해서 그거 검찰에 다시 그거 재고해 달라고 다시 그 법원에 다시 제출했을 때 그거 기각했던 게 당시 윤석열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박근혜 지지자들은 윤석열에 대해서 희망을 걸고 있어. 개뿔 희망 개뿔 없다. 윤석열은 이명박 라인이다. 판단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나는 솔직히. 지금의 국진당은 이미 이명박 라인으로 꿰찼고 박근혜는 이미 다 벌어졌고 우리 공화당 길바닥에 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뭐 한다며, 네, 와가지고 조원진이 행어리 몰려가지고 박근혜 뭐 문재인 대통령 끌어내리자 뭐 그딴 소리 해쌌는데 암만 그딴 소리 해봐라. 조원진이가 국진당 나팔수 이중대 노릇하고 있는데 선거 시즌만 되면 조원진이 티 나와가지고, 네? 그 박근혜 지지자들 좀 살살 달래봐라 해가 돈 받아가지고 돈도 없는, 네? 어르신들 만원씩 걷어가지고 맨날 당원비 걷어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조원진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나이 든 어르신들 사회주의 온다 해서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사회주의 온다 해서하면서 재난지원금 다 받아 처먹고, 네? 백신이란 백신은 다 받아 맞고 맨날 온갖 가짜뉴스에 휘둘렸다가 백신 이제 와가지고 백신 또 맞으러 나가고, 네? 부디 어르신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자들이 보수라고요? 진짜 빨갱이 짓은 걔네들이 합니다. 지금 태구민이나 이런, 네? 간첩 출신 인간들, 북한에서 탈북했던 그 인간들, 네? 그 인간들 받아줘가지고 강남의 국회의원이 되지 않냐. 그 자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이 보수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지금 선진국 OECD 지금 막, 네? G7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G7에. 그것도 모르고 아직도, 아이고, 그래 뭐 또 친중 정권이네 또, 네? 박근혜 열병식, 시진핑 열병식 참여해가지고 싸바 해가지고 빨다가 그 완전히 그 시진핑한테 갑질해가지고 사드 설치하게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박근혜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박근혜가 죄가 없대. 박근혜가 무슨 죄가 없냐 또. 이명박근혜 둘 다 범죄자였습니다. 둘 다 대통령이 애초부터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 빨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네 맞습니다. G7 캐나다랑 GDP가 비슷한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다시 서울 오세훈 시장 뽑아줘가지고 재보궐선거에 오세훈 시장 뽑아줘가지고 서울이 지금 대구처럼 대구화 돼버렸어요. 대구의 권영진처럼 돼버렸어요. 서울이 언제부턴가 재난 문자가 안 나온다면서요. 대구도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 재난 문자가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차별하다시피 왔어요. 지 보내고 싶은 문자만 보냈어요. 그런데 서울도 지금 재난 문자가 제대로 안 오고 있답니다. 네, 그거 보고 좀 놀랐습니다. 게다가 서울에 지금 확진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박원순 시장님이 만들어 놓았던 정말 그 방역 시스템을 완전히 반토막 내버리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네. 정말 이런 와중에도 웃긴 건 뭐냐면 맞아, 힘내자님 부산 또 24시간 클럽 풀었다가 개판 났다. 네. 정말 이 제대로 뼈저리게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오세훈을 찍었던 분들, 네. 한 번씩 피부로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지금 병원에 예산 비용까지 전부 다 삭감해 버려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병원에 기저질환 분들 그리고 사망자가 꽤 늘었다고 합니다. 병원에 기존에 입원해 계신 분들까지도 이제 상태가 더 악화돼 가지고, 아니 돈이 없으니까 뭘 돈으로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병실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왜 오해되겠어 이거. 그냥 권영진이 되는 기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재보궐선거 똑바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대구처럼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 대구, 부산, 서울, 부산 둘 다 권영진이 앉혀놓은 거야 지금. 제2의 권영진, 제3의 권영진 앉혀놓은 거예요. 대구가 얼마나 개판인데요 지금. 와, 그거 알면서 그걸 찍었단 말이지. 나는 진짜 이번에 오히려 경각심을 제대로 있게 오게 했다. 오히려, 네? 경각심을, 와, 이거
진짜 완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X 떼는구나 완전히. B 떼는구나 완전히. 좀 진짜 진짜 분노가 느껴집니다. 이런 거 보면 아직도 한심하게 그 지지하는 분들, 자신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자신들이 우리 보고 좌파라며. 어? 우리 보고 좌파라면서. 좌파는 니들이 좌파지. 어디서 변두리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것들이 어디서 주류인 것처럼 나불대고 있어. 그 코로나 좀비처럼 그 광화문 가가지고 코로나 퍼뜨리는 것들이 그런 자들 맞잖아요. 네. 지금 서울 보십시오. 저는 이거 거의 일부러 했다고 봅니다. 거의. 그럼에도 힘내자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년에 대구시장 또 국진담일까요? 대구는 희망을 버렸습니다. 저는. 네.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면 너무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포기했고 지금까지도 아직도 윤석열을 불쌍한 인간으로 보고 조국 전 장관님 가족 사기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국짐 세력들, 그 몰입애들, 잘못 판단하는 분들, 그 자들을 위해서라도 아직도 임기 많이 남았으니까 언론개혁 추진합시다. 언론개혁 추진 안 하면 내년 대선 힘듭니다. 지금 우리 안에 경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책 홍보하고 저 포스터 만들어서 대구 바닥에 붙이고 다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갖 내용, 진실된 내용 하면 뭐합니까? 저희 방송에 특히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저희 채널이 특히 제가 그 태그로 대구라는 걸 꼭 쓰거든요. 그러니까 국진당 인간들이 많이 들어와요. 국진당 몰입애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욕설이나 이상한 글들을 많이 써요. 제가 그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거든요. 읽어보고 계속 쳐내고 있어요. 계속 쳐내고 신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니들 숨어서 있는 인간들 알고 있어 내가. 신고 다 하고 내가 진짜 심하게 썼는 애들은 제가 캡처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꺼번에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명예훼손으로 고발해가지고 잡아 넣으려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채널에 오면 전투력을 조금 뿜해서 오셔야 됩니다. 제 영상 한번 보십시오. 영상 밑에 댓글들 공격한 댓글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들을 보면 대구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고발 꼭 할 거예요. 그래도 꼭 우리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꼭 그 반박 댓글 좀 부탁드리고 그 대구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오히려 대구에서 더 해서 대구분들을 깨우쳐야지만 대구부터 무너지고 부산 무너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맨당에 헤딩한다고 해도 한 사람에도 계속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조금씩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고 서울도 지금 오세훈이 찍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서울도 바뀐다고 봅니다. 전국이 바뀌는 것이고 거기에 힘을 더 붙일 수 있는 거 그게 언론개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힘을 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발 언론개혁 좀 부탁드리고 아이고 제가 길게 얘기했네요. 아무튼 우리가 마무리 드리자면 위기의 민주당이다. 지금 오히려 이 위기의 민주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바로 개혁하는 후보를 미친듯이 지지해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 대통령 후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런데 그 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팔고 노무현 대통령 팔았던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자들이다. 그 자들의 뿌리가 김종필, 자민련, 결국은 다카키 마사오의 후예들, 그 찌꺼기들, 3당 합당의 찌꺼기들이고
그자들이 그렇게 예전부터 김대중 대통령님을 외롭게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외롭게 만들고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외롭게 만드는 그 역사의 안 좋은 반복들이, 역사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 추미애 후보였고, 그 비주류, 그 안에서도 비주류로 정말 초등학교 졸업해서 검정고시로, 그리고 인권 변호사로, 그리고 성남시장에 도지사까지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면서 일을 했던, 공부를 해서 변호사까지 됐던 이재명이라는 그 비주류 밑바닥부터 시작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텃세 부리는 민주당의 지금 중진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 그럼 우리는 누굴 뽑아야 될 것인가? 노무현, 문재인 같은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의 중진 그자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그자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리고 촛불 정신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 결국은 토착 외구들에게 나라를 뺏길 수 있다. 그 위기감을 가지고 경선 인단에 선거인단에 많이 독려를 많이 해주시고, 내일 토요일이잖아요. 쉬는 날 친구들이나 뭐 아는 분들한테 문자도 보내주시고 해서 최대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긴 시간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욕먹고 니 찐 묻었냐 욕먹더라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당장 문재인 대통령 지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야 되는 게 제 목적이기 때문에 부디 우리 안에서는 서로 동지의 언어로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가자 하는 마음으로 힘내겠습니다. 여러분, 대구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타 지역분들, 서울, 경기, 다른 지역분들은 더 열심히 하셔야죠. 즐기면서 낭창하게 즐기면서 막 이렇게 쌍욕하면서 막 갑시다, 여러분. 끝까지 힘내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